1983년 9월 1일 뉴욕 JFK 공항.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탑승구에서 대한항공 7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는 서울로 향하는 장거리 여객기로 중간에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야 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승객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다. 출장 중인 기업인,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 그리고 단순한 관광객들까지. 아무도 이 비행기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항로 이탈 보이지 않는 위협. 비행기는 순조롭게 앵커리지에 도착했고 기름을 보충한 후 다시 서울을 향해 날아올랐다. 하지만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AL-7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래 항로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비행기는 소련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과 미국은 냉전 상태였으며 미국은 정찰기를 이용해 소련을 감시하던 중이었다. 소련군은 KAL-7을 미국 정찰기로 오해했다. 소련 사할린 섬 근처 소련 공군 기지. 군 장교들은 갑자기 나타난 미확인 비행기를 보고 긴장했다. 적기일 가능성이 있다. 즉각 대응하라. 명령이 내려졌고 소련 전투기 Su-15두 대가 출격했다. 전투기 조종사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대한항공 7편을 포착했다. 경고 사격을 하겠다. 그는 비행기 주변에서 격발하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인 KAL-7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운명의 순간 격추 명령. 소련 측에서는 이 항공기가 응답하지 않자 더욱 긴장했다. 당시 미국 정찰기 RC-135가 활동 중이었고 KAL-7의 크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소련군은 더욱 의심을 품었다. 결국 소련군 고위층에서 격추 명령이 내려졌다. 오시포비치는 조준을 마친 뒤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비행기의 꼬리 부분을 강타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기의 중앙부를 향했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 KAL-7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비행기를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엔진이 멈추고 항공기는 점점 하강하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아마도 비행기가 단순한 기체 결함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분 후 기내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비행기는 일본 사도 섬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바다를 향해 떨어졌다. 충격과 국제적 파장. 9월 1일 새벽 전 세계 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대한항공 7편이 실종되었습니다. 수시간 후 소련군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은 초기에는 격추 사실을 부인했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즉각 소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소련을 비난했고 이 사건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하지만 소련은 끝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마지막 교신 숨겨진 진실. 수년이 지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건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다. 대한항공 7편은 미사일에 맞은 후 완전히 즉사한 것이 아니라 약 12분 동안 비행을 계속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승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민간 항공과 군사작전 간의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기가 실수로 항로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교훈이 되었다. 대한항공 7편에 탑승했던 269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국제항공 안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미국은 GPS 시스템을 민간에게 개방하며 비행기의 항로를 더욱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날 밤 대한항공 7편은 단순한 실수로 인해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세계 항공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